거지 왕의 마지막 동전.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거지가 있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굶었고 입고 있는 옷은 찢겨져 바람을 막지 못했다.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는 듯 외면했다. 그의 손에는 낡고 작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동전 한 개가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 이 동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떠올랐다. 이것으로 빵 한 조각을 사 먹는다 한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동전을 손에 쥔 채 그는 길가를 떠돌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앞에 펼쳐진 삶은 끝없는 가난과 고통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에 쥔 마지막 동전은 그에게 작은 온기를 주는 듯했다. 마치 그 동전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 이 동전으로 무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거지는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와 활기가 넘쳐났지만 그의 초라한 모습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구석진 곳에서 특이한 상인을 발견했다. 그 상인은 다른 상인들과 달리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온갖 잡다한 물건들이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다. 거지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상인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가난한 자여, 무엇을 찾는가? 거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에 든 동전을 내밀며 말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상인은 거지의 동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과 같지. 내가 내게 특별한 물건을 하나 주겠네. 그것이 내 삶을 바꿀지도 모르니 잘 사용하게. 상인은 낡은 가죽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거지에게 건넸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흙빛 나무 조각이었다. 거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게 무슨 물건인가요? 단지 나무 조각처럼 보이는데 상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물건이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할 걸세. 자, 가져가게. 거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무 조각을 바라보았지만 동전을 내어주고 나니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시장을 떠나며 상인의 말을 곱씹었다. 이 나무 조각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기대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나무 조각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신비로운 상인과의 만남. 거지는 마지막 남은 동전을 내어주고 받은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쥔 채 시장 골목을 걸었다. 나무 조각은 가볍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것을 건넨 상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운명을 바꿀 물건.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정말 이 조각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그 상인의 농담에 불과한 걸까? 시장을 빠져나오려던 거지는 갑작스레 자신을 따라오는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니 아까 그 신비로운 상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인은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나무 조각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사용해보게. 그것이 가진 힘은 내 행동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거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상인에게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상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무 조각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지? 이게 무슨 힘을 가졌다는 거야? 그는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가난과 배고픔이 그득한 현실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며칠 후 거지는 길거리에서 만난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해 울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거지는 나무 조각을 쥐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왜 울고 있니?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가 소중히 여기던 작은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거지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파졌다. 그는 나무 조각을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내가 가져라. 비록 내가 가진 건 별것 아니지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무 조각을 받았다. 그러자 나무 조각이 살짝 빛나는 듯 보였다. 아이는 그것을 꼭 쥐며 밝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 이걸 소중히 간직할게요. 다음 날 아침 거지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 자고 일어나니 그의 손에 다시 그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 않은 듯했다. 어떻게 다시 내 손에 있는 거지? 이건 분명히 아이에게 줬는데 그러나 이상한 일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 거지는 지나가던 한 상인이 갑작스레 그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을 경험했다. 이 빵을 받아라. 어려운 사람도 잘 도우는 너 같은 이는 복을 받을 거야. 거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무 조각이 그에게 가져온 이 기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로도 나무 조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이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왔고 그때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 나무 조각은 정말 내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건가? 거지는 점차 자신감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 가난한 길거리의 거지였던 그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그의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동전의 마법. 거지는 신비로운 나무 조각의 기묘한 능력을 점차 깨달아갔다. 그것은 마치 무한히 되돌아오는 희망의 씨앗 같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나무 조각을 건네주면 조만간 그것이 다시 그의 손에 돌아왔고 동시에 작은 기적들이 그의 삶에 찾아왔다. 한때 절망뿐이던 그의 일상에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거지는 황량한 들판을 지나던 중 힘겹게 무언가를 나르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거지는 다가가 노인에게 말했다.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거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구나. 하지만 너도 나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도 여유가 없을 텐데. 어찌 날 돕겠다는 것이냐? 거지는 자신의 손에 든 나무 조각을 꺼내 노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조각이 당신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거지를 바라보다가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나무 조각을 받았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나 같은 노인에게 주다니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구나. 거지는 노인의 짐을 들어 그의 목적지까지 함께 걸었다. 도착한 곳은 작고 낡은 오두막이었다. 노인은 감격한 얼굴로 거지에게 말했다. 자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네. 내게 이렇게 베푼 은혜는 잊지 않을 걸세. 자네가 필요할 때 나도 언젠가 꼭 갚고 싶구나. 거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을 뿐입니다. 노인께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노인과 헤어진 후 거지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는 다시 손에 남은 것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밤이 되자 그는 길가에 앉아 쉬기로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머니를 만져본 순간 그는 나무 조각이 다시 돌아와 있음을 발견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노인에게 드렸는데 그는 나무 조각을 손에 쥔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무 조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선행을 베풀수록 더 강력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다.
나무 조각이 돌아올 때마다 그의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생겨났고, 그가 나누어 준 만큼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거지는 시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다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나무 조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장에서 그는 굶주려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시장의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거지는 나무 조각을 다시 손에 쥐고 소녀에게 다가갔다. 이걸 받아라. 이 나무 조각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소녀는 고개를 들며 거지를 바라보았다. 이게 뭔가요? 이건 특별한 물건이다. 내가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소녀는 거지의 말을 믿으며 조각을 받아들었다. 거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가 나무 조각을 주는 순간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감과 희망이 그를 감쌌다. 거지는 점차 깨달았다. 나무 조각의 마법은 단순히 물건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과 행동,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고 초라한 존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시험과 도전, 거지는 나무 조각의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 희망을 얻었지만 그의 여정은 단순히 마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쉬운 길이 아니었다. 나무 조각이 가져다 주는 기적은 선행과 노력의 결과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시험과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어느 날 거지는 한 허름한 마을에 들어섰다. 그곳은 그의 삶처럼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서로의 도움을 받을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나무 조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던 중 마을의 한 아이가 울면서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빵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만 다른 손에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또 다른 아이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두 아이는 빵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거지는 그들을 떼어놓으며 물었다. 왜 서로 다투고 있느냐? 이 빵은 너희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아이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우리 집엔 먹을 게 없어요. 이 빵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이 빵을 나눌 수는 없어요. 거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나무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나무 조각을 두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너희가 함께 소중히 간직해라. 이 조각은 너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줄 것이다. 서로를 돕는다면 이 조각은 너희에게 더 큰 선물을 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무 조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무 조각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두 아이의 손을 감싸는 듯 보였다. 거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떠났다. 며칠 후 거지는 한 마을의 광장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한 상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곳에 누군가 내 가게를 털었다. 도둑이 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 거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물었다. 상인은 화를 참지 못하며 말했다. 이 마을에는 도둑들이 많아.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심지어 내 동료들조차도 의심스러워. 거지는 상인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느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작은 오해로 인해 더 큰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나무 조각을 떠올렸다. 나무 조각이 단순히 기적을 주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나눔을 통해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인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거지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나무 조각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의 말은 처음에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들은 서로를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거지는 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나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상징이구나. 그는 자신이 마주한 도전을 통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나무 조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사람들의 힘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지 왕이 된 사연. 나무 조각과 함께한 여정이 길어질수록 거지는 자신이 과거의 가난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위해 동정을 구하던 존재가 아니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사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행적은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그를 찾아와 도움과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떠돌다 광장 한가운데서 큰 군중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농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진 듯 보였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 상황을 살폈다. 중앙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연약한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은 채 군중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은 모두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에 군중은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은 자신의 생계에 급급했기 때문이었다. 거지는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나무 조각을 꺼내어 노인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나무 조각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가족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받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작은 조각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지가 떠난 후 노인의 가족은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합쳐 노인의 가족을 돕기로 결정했다. 이 일은 단순히 노인의 가족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고 그 기적은 점차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지의 존재는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행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왕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다. 그의 나무 조각은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그가 전한 희망은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다. 어느 날 거지는 자신이 처음 나무 조각을 받은 시장 골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곳은 처음 그가 찾았던 때와는 달리 더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는 상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무 조각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깨우는 도구였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나무 조각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가르침이었다. 거지는 계속해서 길을 떠났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 불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경험과 배운 교훈을 세상에 전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지왕의 마지막 동전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